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대표는 소사코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됐을 때 임의적인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 등을 첨부해가지고 피고한테 청구 취지대로 이행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를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행 권고는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일단 채무자한테 한번 이행을 해보라 라고 권고를 하는 건데요. 때문에 피고가 이러한 권고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바로 원고한테 승소 판결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집행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 신청 기간인 권고 결정을 판결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한다면은 조금 더 재판을 진행을 해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문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이지만은 꼭 돌려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이행 권고를 신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행 권고 결정 제도는 채권 변제를 요청하는 사건에서만 적용이 되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를 다투는, 예를 들어 부동산 명도소송 이런 소송에서는 쓸 수가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문을 송달을 받고요, 확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못 받은 돈을 강제로 추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 급여, 유체동산, 차량, 부동산까지 압류가 전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 재산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인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조회가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통장이나 급여, 매출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신청을 하고 보름 전후로 압류 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이러한 이행 권고 결정 제도는 권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10년 내에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10년이 지나가기 직전에 그 기한의 연장을 위해서 한 번 더 그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청구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런 이행 권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를 잊지 않는 것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간 사건인 경우, 둘째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이행 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까 명도소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행 권고를 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약간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채권 해결에 중요한 이행 권고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행 권고 결정 제도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영특한 채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